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가 나옵니다. 이제 개통도를 보시면서 이제 머리가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많아요. 뭐 근데 지금까지 다 그림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예, 그림 사진을 보셨으니까 특별히 머리 아플 거 없어요. 예. 이게 뭔가요? 아래쪽에 수조겠죠, 수조. 예, 수조가 지금 넓게 크게 그렸는데 이제 이 도면상 이게 넓게 크게 그렸지만 어쨌든 아래쪽에 있는 게 수조일 거고, 풋밸브 기억나시잖아요. 체크밸브 기능을 하는, 체크의 기능을 하는 풋밸브가 수조 저기 흡입관의 말단에 설치될 거고, 그런데 펌프가 두 개네요. 예. 하나 보니까 주펌프고 하나 보니까 충합펌프예요. 예. 지금 이 설비들 앞에서 보신 사진과 그림들을 상상하시면서 아, 옥내 소화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 옥내 소화전이 되는구나를 지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상상해 보시면 돼요. 펌프실 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위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펌프든 추가펌프든 당연히 흡수관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흡수관 필요하고, 여기에 버터플라이 외의 개폐 밸브, 아까 말씀드렸죠. 버터플라이 개폐 밸브는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흡입관에. 그래서 그 외에 개폐 밸브를 하나 써주시고, 그 외에 개폐 밸브를 여기다 써주시고, 스트레이너, 아까 Y형 스트레이너 보셨죠. 스트레이너를 통해 이물질을 걸러 주신 다음에 플렉시볼 조인트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 펌프와 직결하면 되지만 보통의 경우에 이걸 다 붙여서 여기다 설치해요.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 다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상에서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의 흡입측에는 뭐 써요? 압력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진공계나 연선계 쓰는 거잖아요. 펌프 흡입측에는. 그래서 여기에 진공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진공계 또는 연선계를 쓰시고, 제가 레듀셔를 저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기 도시기호 시간에 레듀셔는 편심 레듀셔와 원심 레듀셔가 있지만 펌프의 흡입측에는 편심 레듀셔를 써서 공기고임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편심 레듀셔를 여기다가 펌프에 직결해서 붙이는 거죠. 예, 붙여서 여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 자, 역시 토출축에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해야 되겠죠. 토출축에 바로 펌프 토출축 가까운 곳에 압력계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기서 압력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추가 펌프는 다른가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이 압력계까지 가요. 자, 펌프에는 항상 아까 뭐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모터 펌프니까 지금 모터 펌프가 일반적인 거고, 전동기 펌프, 모터 펌프예요. 그래서 이 모터라는 게 펌프에 연결돼서 얘가 전기적인 신호로 이 펌프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모터 펌프가 전기적인 신호로 펌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가 이제 물을 토출을 하는 거죠. 토출합니다. 예. 토출하면 무슨 장치가 있냐? 아까 앞에서 보셨어요. 따로 뭐 보셨죠? 성능 시험 배관 있었죠. 예. 유량계, 유량 측정 장치, 전단 개폐 밸브, 후단 유량 조절 밸브, 다른 말로 글로브 밸브. 예. 이 성능 시험 배관이 있었고요. 닐리프 밸브, 순환 배관이죠. 순환 배관상에 닐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닐리프 밸브의 도시기호입니다. 예. 닐리프 밸브 설치해서 최저압력 미만, 즉 140%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 이하에서, 최저압력 이하에서 닐리프 밸브가 개방돼야 되고요. 앞에서 또 하나 뭐 보셨어요? 물올림 장치 보셨잖아요. 이 물올림 장치가 그냥 여기에 급수관을 항상 연결해서 여기에 물을 채워지게 만들어야 되고, 볼탑 기능 있잖아요. 화장실에 볼탑 있잖아요. 물을 쓰고 나면 물이, 이 볼탑이 인지를 해서 물이 여기서 급수되게 만드는 게 볼탑이죠. 예. 그 다음에 감수됐으면 감수, 여기 저수위, 고수위 판단해서 경보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올림장치에 감수경보장치 전기적으로 연결돼서 들어가겠죠. 예. 물올림 수조는 100리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고, 혹시 물이 흘러 넘치면 오버플로우관을 통해서 50ml 이상의 오버플로우관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물을 다시 수조에 넣어주면 되겠죠. 역시 물올림 수조도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관에 물을 열어서 물을 다 뺀 다음에 청소 한번 해주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급수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물올림 수조에서 물이 흘러갈 때 지금 어디로 흘러갑니까? 얘는 충합 펌프로 당연히 흘러가야죠. 여기도 항상 물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충합 펌프 연결돼야 되고, 당연히 주펌프도 또 연결돼야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개폐 밸브와 체크 밸브가 있어요. 펌프가 물을 토출할 때, 일로 토출하는데 이쪽으로 토출 안 하나요? 평상시 배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 당연히 토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하게도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체크 밸브가 설치가 돼서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예. 막아서 만약에 체크 밸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위까지 토출되면 뚜껑 열리고 난리 나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엄청나게 세니까요. 당연히 체크 밸브 설치해야 되고 개폐 밸브를 통해서 막아 놓고 체크 밸브를 유지 보수할 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개폐 밸브, 체크 밸브 다 두 개 다 설치를 하셔야 되고 물올림관은 25mm 이상, 그 다음에 순환 배관은 20mm 이상. 자, 정리하셔야 되고요. 급수관부터 순서대로 정리할까요? 물올림 수조의 급수 배관은 15mm 이상, 순환 배관이 20mm 이상, 물올림관은 25mm 이상, 오버플로우관은 50mm로 상당히 크네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정리가 거의 다 됐어요. 그죠? 네. 이 부분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가야죠. 일단. 펌프 이제 토출을 하게 되면 압력계를 거쳐서 역시 체크 밸브가 있고 개폐 밸브. 즉, 한 번 토출한 물이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이 물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럼 이 펌프에 전부 다 하중이 걸리면 부담이 되니까 체크 밸브 위로만 토출하고 아래로는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무거운 물이 이쪽 하중이 걸리지 않겠죠. 네. 자, 그렇게 체크 밸브 기능을 하고 체크 밸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폐 밸브를 막아 놓고 무엇인가 다 해야 되죠. 이 개폐 밸브가 없으면 여기 있는 물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10층이면 있는 물이 다 쏟아지면 안 되니까 개폐 밸브를 막아 놓고 체크 밸브 보수를 하든 기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똑같이 충합 펌프도 체크 밸브, 개폐 밸브 순서 중요합니다. 그죠? 순서가 당연히 개폐 밸브가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사실 충합 펌프, 주펌프 기준이라면 체크 먼저, 개폐 나중이죠. 그래야만이 막아놓고 보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수격 방지기가 있는데 수격 방지기가 어디 있는지는 일단 펌프 실내에 있을 수 있겠죠. 일단 펌프 실내에. 근데 수격 방지기는 더 위쪽도 있을 수 있죠. 배관이 이렇게 꺾어지는 곳, 꺾어지는 곳에는 수격 방지기라는 걸 설치해서 혹시라도 물이 이 배관을 치면 배관이 파손되니까 수격 방지기로 이 압력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수격 방지기를 곳곳에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한 개만 설치되는 게 아니겠죠. 자,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린 거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전부 다 펌프 실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위쪽에 떠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위쪽 올라간 게 아니고 펌프 실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즉 지하층에 보통 펌프 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뭔가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 되어 있지만 얘도 펌프 실내에 있어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 두 개 달려 있네요. 여기서는 주펌프와 충합펌프 두 개니까 압력 스위치 두 개를 통해서 펌프를 기동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압력 챔버의 용량은 100리터 이상, 물올림 수조의 100리터 이상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 챔버에는 압력을 봐야 되니까 압력계도 필요하고 여기에 압축 공기가 형성돼서 너무 과압이 되면 안 되니까 안전 밸브를 통해서 압축 공기도 배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압축 공기를 다시 재충전해야 된다면 배수 밸브를 통해서 물을 빼내고 다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 밸브도 필요하고 평상시는 이 주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이 개폐 밸브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보통 이거를 제가 다른데 그림을 보면 여기다 그려놓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좀 짧으니까 이 책 지면상. 그래서 위쪽에 그려놔서 소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다른 곳에 있는지 알아요. 당연히 펌프실에 다 있는 겁니다. 펌프실에 다 있고 이제 위쪽에는 뭐만 올라가요? 배관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관만 여기서부터 이제 배관이 이제 올라가서 쭉 배관이 올라가죠. 배관이 올라가면 이제 이건 뭔가요? 송수구. 그렇죠? 송수구. 여기 이미 건물 외벽인 거예요. 건물 외벽이 여기 있겠죠. 소방차가 여기 있겠죠. 호스 연결해갖고 송수구에 밀어 넣어주겠죠. 어디다 쓰라고? 여기서 쓰라고. 이게 뭔가요? 옥내 소화전함. PBL. 발신기 세트 아까 보셨잖아요. 발신기 누르면 경보 발생하는 거. 그래서 PBL 세트가 발신기 세트가 같이 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함이 쭉 층마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층마다. 층마다 옥내 소화전함을 설치하고 송수구에서 당연히 체크밸브, 자동 배수 밸브 설치해야 되는데 옥내 소화전은 습식인가요? 건식인가요?
무조건 습식이죠. 여기다 채워 넣어야 돼요, 다 물을. 그러니까 여기다 자동 배수배 체크하면 여기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습식이기 때문에 자동 배수 밸브는 건물 사실 외벽이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외벽일 때 자동 배수 밸브를 통해서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자동으로 배수하고, 성수구에서 빠른 물의 압력이 되면 자동 배수를 막아요. 막아서 오히려 배수가 안 되고, 평상시는 압력이 해정되면서 물이 배수되고, 체크 밸브 똑같이 여기도 필요하겠죠. 왜? 펌프가 토출된 이 물이 일로만 가라는 법이 없고 일로도 가잖아요. 역시 이쪽으로 물이 갔을 때 물이 송수구에서 건물 밖으로 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체크 밸브가 없으면. 그래서 체크 밸브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격봉이 또 설치했네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옥상, 아주 먼 곳에 있는, 가장 먼 곳이겠죠. 여기가 옥상의 수조. 앞에서 보셨던 고가 수조하고는 다르죠. 고가 수조는 뭔가요? 펌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아래쪽에 있는 저수조를 여기다 올린 게 고가 수조고요. 옥상 수조는 저수조대로 설치하고 펌프도 다 설치하고 옥상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혹시라도 펌프가 고장 났을 때 이물이라도 쓰려고. 그래서 얼마 여기다 해야 돼요? 3분의 1 이상. 안 보이네요. 자, 여기는 수원의 3분의 1 이상을 저장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100리터가 저장됐다면 33 얼마가, 여기가 저는 34가 저장돼야 되겠죠.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조에 저장을 해 놓고, 자연 낙차압이죠.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자연적인 낙차압에 의해서 옥내수화전에서 방수하게 만드는 게 옥상 수조입니다. 옥상 수조에도 역시 물이 흘러 넘칠 수 있으니까 오버플로가 필요할 거고요. 물을 항상 급수해야 되니까 당연히 급수관이 필요하고 자동 급수 밸브도 필요하고, 감수되면 자동 경보 장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체크 밸브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거 기본이에요. 물이 또 토출돼서 옥상 수조까지 가버리면 물이 이쪽으로 토출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체크 밸브를 통해서 이쪽으로는 더 이상 흐를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개폐 밸브 통해서 막고 체크 밸브 보수해야 되니까 개폐 밸브, 체크 밸브 동시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보신 게 옥내 소화전 설비 전체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배관이죠. 배관이 막 각 층별로 건물 위로, 옆으로, 송수구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보셨던 그 배관이 엄청나게 많은 길이를 차지하면서 설비가 될 겁니다. 나머지 설비들은 그렇게 별다른 게 없죠.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 보시는 이런 설비들이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아까 그림 사진 다시 한번 넘겨 보시면서 매칭 시켜 보시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머릿속에서 충분히 그리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